나는 그날 사무실의 유리 벽 너머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 돈, 그 빌어먹을 14만 5천 달러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의 궤도 위를 맴돌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건드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은 나를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후크, 나는 내 상사의 비밀 계좌를 해킹했다. 두 번째, 그 돈은 그의 가족을 위한 탈세 자금이었다. 세 번째, 내가 그걸 폭로하려 했을 때 그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내 복수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고하건대 이 복수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고 동시에 나를 증오하게 할지도 모른다. 서울의 강남,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에서 내 삶은 시작되었다. 나는 김민준, 32살, 중견 IT 기업 한성테크놀로지의 재무팀 직원이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엑셀 시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야근은 기본, 주말은 보너스. 한국의 헬조선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쓰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회사 생활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상사인 박준호 팀장은 나의 멘토이자 형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항상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너라면 이 회사 미래를 바꿀 수 있어? 나 믿지?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작년 11월, 연말 결산 직전이었다. 나는 우연히 재무 서버의 이상 로그를 발견했다. 누군가 해외 계좌로 14만 5천 달러를 이체한 흔적이 있었다. 그 액수는 작지 않았다. 회사 자금 유용. 아니, 더 깊이 파고들자 그 계좌는 박 팀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 팀장은 회사의 청렴의 상징이었다. 그는 강연에서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설교하던 사람이었다. 왜 그는 이런 짓을? 나는 밤새워 조사를 했다. 그 돈은 그의 사생활을 위한 학비와 주택 대금이었다. 박 팀장의 비밀스러운 관계, 아내에게 숨긴 외동딸. 한국 사회에서 그런 비밀은 치명적이다. 이혼 소송, 명예실추, 직장 생활의 종말. 나는 그를 대면했다. 팀장님, 이게. 설명 부탁드려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잘못 봤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야. 내 개인 자금이야. 내가 도와주면 너를 승진시켜줄게. 부장 자리까지. 나는 거부했다.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래. 그럼 내가 책임져. 다음 날 회사 내부 감사에서 그 돈의 이체 기록이 내 IP 주소로 조작되어 있었다. 누가? 당연히 박 팀장. 그는 IT팀의 한 녀석을 매수해 로그를 바뀌치기 한 거였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경찰서에서 48시간을 보내며 나는 깨달았다. 이 나라는 돈과 권력이 모든 걸 좌우한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내 명예는 이미 실추되었다. 회사에서 해고, 지인들의 시선, 심지어 내 여자친구 수연마저 나를 떠났다. 민준 오빠, 너 믿기지가 않아. 변명만 해. 그 후 나는 프리랜서로 전락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며 매일 박 팀장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그는 승승장구했다. 새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더니 연봉 2배 인상. 그의 가족 사진 속에서 그 사생아 딸이 웃고 있었다. 그 돈, 내 인생을 망친 그 14만 5천 달러가. 분노가 싹 텄다. 복수.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단어. 하지만 내게는 현실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해킹 기술을 갈고 닦아 그의 이메일과 은행 기록을 훔쳤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더 있었다. 박 팀장은 단순한 탈세범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한성 테크놀로지는 점점 쇠퇴하고 있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약점을. 박 팀장의 아내는 정치인 집안 출신으로 스캔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딸의 존재가 드러나면 그녀는 모든 걸 잃을 터. 나는 그 딸의 학교를 알아냈다. 명문 사립고, 강남의 엘리트 코스. 나는 그곳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무고한 아이. 하지만 복수는 때론 무고한 이를 건드린다. 나는 망설였다. 이게 맞나? 하지만 박 팀장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책임져. 첫 번째 움직임은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였다. 나는 가짜 뉴스 기사를 유포했다. 한성 테크놀로지 팀장, 성추행 의혹. 증거는 조작된 사진과 증언. 물론 진짜 피해자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불길처럼 퍼졌다. 회사 게시판, 커뮤니티, 심지어 그의 이유들까지. 박 팀장은 당황했다. 그의 연락이 왔다. 민준아, 너지? 그만해. 만나자. 우리는 홍대 근처 바에서 만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웃었다. 팀장님, 그 돈 돌려주시겠어요? 제 인생도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200만 원 그만.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그의 차에 GPS를 달았다. 그의 일상을 추적했다. 아침에 딸을 데리러 가는 길, 저녁에 아내와의 다툼. 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도 갉아먹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 오빠, 아직도 그 일로 사는 거야? 잊어버려. 잊을 수 없었다. 이 분노가 나의 연료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더 대담해졌다.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 소액 이체를 반복했다. 매주 $1000씩 그의 탈세 자금으로. 그는 미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누구냐, 이 새끼. 그의 포스트가 X에 올라왔다. 나는 그 아래에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14만 5천 달러의 주인공이시네요. 그는 삭제했지만 이미 퍼졌다. 회사 내부에서 그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왔다. 박 팀장이 나를 역추적했다. 그는 나의 프리랜서 계정을 찾아냈다. 민준아, 내가 그랬구나.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내 원룸문이 두드려졌다. 그의 부하 둘이었다. 그들은 나를 위협했다. 그만둬. 아니면 내 가족부터 건드린다. 내 어머니, 시골에서 홀로 사는 그녀. 나는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그곳 바다를 보며 계획을 다듬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었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을 밟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썩은 뿌리를 파헤치는 행위였다. 박준호 같은 놈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작은 돌멩이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그 14만 5천 달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더 끔찍했다. 박 팀장은 회사뿐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고 있었다. 그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다. 정치인, 검사, 심지어 언론인까지. 그는 그림자 CEO였다. 나는 제주에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이태현이라는 가명으로
프리랜서 해커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다크웹에서 그의 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10년 전 회사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한 직원이 자살했다. 그 직원은 나의 선배였다. 박 팀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선배의 이름 최영호. 나는 그의 유서를 찾아냈다. 박준호가 모든 걸 조작했다. 나는 무죄다. 그 유서는 박 팀장의 사무실 금고에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의 비서와의 대화 녹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내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 유서를 언론에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먼저 박 팀장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사생아 딸, 지은. 그녀는 16살, 피아노를 치는 재능 있는 소녀였다.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그녀의 일기, 아빠가 왜 항상 피곤해 보일까? 엄마는 모르시지만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무고한 아이. 하지만 박 팀장은 그녀를 이용해 더 큰 돈을 벌었다. 그녀의 학비는 회사 자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을 팔아먹는 짓. 서울로 돌아온 나는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의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위장 취직했다. 매일 그의 차를 세우며 그의 얼굴을 봤다. 피곤한 눈, 하지만 여전한 오만함. 오늘도 늦으시네요. 박 팀장님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안도감 속에 나는 그의 쓰레기통을 뒤졌다. 중요한 문서 조각들. 그중 하나가 그의 다음 거래, 경쟁사의 회사 기밀 판매, 500만 달러 규모. 나는 그걸 녹화했다. 그의 만남 장소, 강남의 고급 클럽. 나는 웨이터로 잠입했다. 테이블 아래에 숨긴 카메라가 그의 대화를 포착했다. 이 데이터로 한성테크는 끝장이야. 돈은 언제 입금하나? 상대는 일본계 투자자였다. 나는 그 영상을 백업했다. 이제 폭탄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박 팀장의 반격이 빨랐다. 그는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가 이상한 짓을 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아, 왜 그래? 그냥 살면 안 돼? 그 통화가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가족을 아프게 한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키스트가 왔다. 수연이 연락했다. 오빠, 나 박 팀장과 만나봤어. 그는 후회해. 너한테 도와주려 해, 후회. 거짓말. 나는 수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은 피곤했다. 오빠, 그만해. 박 팀장이 나한테 제안했어. 너 용서해주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충격받았다. 수연이. 그녀가 박 팀장의 첩자. 아니, 그녀는 솔직했다. 돈이 필요했어? 내 동생 병원비. 박 팀장이 도와줬어. 배신의 연쇄. 수연마저 나를 팔았다. 나는 그녀를 밀쳤다. 나가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했다. 한국의 밤, 네온사인 아래서 외로운 영혼들. 나는 깨달았다. 이 복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더 큰 시스템의 일부다.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다. 그의 거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제목, 한성테크놀로지 내부 비리 폭로. 조회수가 폭발했다. 뉴스가 됐다. 박 팀장의 얼굴이 전국에 퍼졌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기업 지진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 박 팀장은 사직 압력을 받았다. 그의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다.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박 팀장이 연락했다. 민준아, 내 승리야.
하지만 이건 내 인생도 끝낼 거야. 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카드, 내 과거. 5년 전 내가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기록. 진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복수의 대가. 이제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제주로 다시 피신했다. 바다를 보며 나는 계획 B를 세웠다. 그의 모든 걸 파괴하되 나도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긴장, 이 어둠. 한국 드라마처럼 내 삶은 이제 스릴러였다. 제주의 바람이 내 뼈를 스치듯 차가웠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뉴스를 확인했다. 박준호의 얼굴이 스크린에 가득했다. 배신자라는 자막 아래 그의 눈빛은 여전한 도끼였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텅 비어 있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수연의 배신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메시지, 미안해, 오빠. 하지만 너도 변했어. 변한 건 나? 아니, 이 세상이 나를 바꿨다. 나는 새로운 동맹을 찾았다. 다크웹에서 만난 해커, 쇄도. 그는 40대 한국인, 과거 삼성에서 쫓겨난 기술자였다. 박준호. 그 새끼 나도 알아? 도와줄게. 대신 내가 위험 감수해. 우리는 화상으로 계획을 짰다. 그의 모든 계좌 동결, 회사 서버 해킹, 심지어 그의 집 CCTV 조작. 하지만 쇄도우가 경고했다. 민준아, 복수는 끝이 없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너부터 무너져. 그 말이 맞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박 팀장의 집 근처 모텔에 숨어들었다. 그의 아내가 나가는 걸 봤다. 우아한 50대 여성,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지은은 집에 혼자였다. 나는 문 앞에 편지를 놓았다. 아빠의 비밀을 알아. 하지만 너는 무죄야. 왜 그랬을까? 동정. 아니, 전략이었다. 아이를 이용해 박 팀장을 더 아프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오히려 나를 괴롭혔다. 밤에 꿈을 꿨다. 지은의 울음소리. 박 팀장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갔다. 아줌마, 민준이가 큰일 쳤어요. 해외로 도망쳤대요.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나는 공항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비행기에서 울었다. 엄마, 미안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위험한 상태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박 팀장을 증오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이 복수가 가족을 해쳤다. 병실에서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쇄도우와 함께 그의 마지막 거래를 파괴했다. 일본 투자자와의 만남 장소, 인천항 창고. 우리는 드론으로 감시했다. 박 팀장이 돈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데이터는 여기. 하지만 순간, 총소리. 아니, 착각이었다. 쇄도우의 해킹으로 창고 불이 났다. 혼란 속 박 팀장은 도망쳤다. 하지만 가방은 잃었다. 뉴스, 한성테크 CEO, 화재 사고로 부상. 그날 나는 그의 병실로 갔다. 위장해서. 팀장님, 깨어나셨어요. 그의 눈이 부릅떠졌다. 너, 민준이, 나는 속삭였다. 이제 끝이에요.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요. 탈세, 뇌물, 살인 미수까지. 그는 웃었다. 살인. 그 선배. 그건 사고야. 하지만 너. 내가 한 도박 기록, 그건 진짜야. 내가 증거 만들었어. 내 죄도 커. 반전.
내 과거 도박은 사실이었다. 5년 전 빚에 쪼들려 회사 돈을 슬쩍 썼다. 10만 원 남짓. 하지만 박 팀장은 그걸 14만 5천 달러로 부풀렸다. 내가 먼저 범죄자야. 민준아,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더러웠다. 이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냥 더러운 자들의 전쟁. 병실을 나서며 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계속할까? 멈출까? 수연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내 편지 때문이야.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나는 달려갔다. 병원, 지은의 방. 그녀는 창백했다. 삼촌. 왜 아빠를 미워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무고한 피해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지만 너는 아니야. 그날 나는 쇄도우에게 말했다. 그만. 더 이상 안 해. 하지만 쇄도우가 웃었다. 늦었어. 박준호가 내 위치를 알아.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남거리, 밤, 그의 부하들이 나를 쫓았다. 나는 골목으로 도망쳤다. 총알이 스쳤다. 아니, 주먹이었다. 그들은 나를 때렸다. 박 팀장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만둬. 나는 피를 흘리며 일어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 갈등, 이 어둠.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의를 위해 가족을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피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골목벽에 기대어 헐떡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었다. 박준호는 나를 죽이려 할 터. 그리고 나는 그를 끝장내야 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은신처를 바꿨다. 을지로의 싸구려 여관. 그곳에서 나는 마지막 무기를 준비했다. 그의 모든 비밀을 모은 USB. 탈세 증거, 뇌물장부, 선배 자살 유서, 심지어 그의 아내와의 불륜 녹취까지. 하지만 그 USB를 넘기기 전에 나는 대면을 선택했다. 논쟁적 결정. 왜? 증오만으로 끝내기 싫었다. 나는 그의 인간성을 보고 싶었다. 왜 그는 이렇게 썩었나?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갔다. 위장해서. 박 팀장님, 택배요. 그는 문을 열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문을 잠갔다. 대화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는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회사 망했어. 아내 떠났고 지은이는? 그녀는 날 증오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약해 보였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 돈, 그 배신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도 나처럼 살았어. 빚더미, 가난. 나는 성공하려 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었지? 너처럼. 공감.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는 나와 같았다. 한국의 압박, 성공의 강박.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선배를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방치했지? 그게 내 죄.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민준아. 돈 줄게. 내 어머니 병원비, 내 미래까지.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걸 경찰에 주면 당신 인생 끝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도 끝나. 내 도박 기록으로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긴장된 침묵. 한국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선택의 순간. 나는 버튼을 눌렀다. USB가 자동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팀장님. 이건 정의예요.
그가 달려들었다. 멈춰, 우리는 싸웠다. 책상이 뒤집히고 유리가 깨졌다. 그의 주먹이 내 코를 쳤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제압했다. 끝났어요. 업로드 완료. 뉴스가 터졌다. 전 한성테크 팀장, 다중비리 혐의로 체포 임박. 그 후 나는 도망쳤다. 어머니 병원으로. 그녀가 깨어났다. 민준아, 그만해. 살아. 나는 울었다.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지은의 메시지, 아빠가 잡혔대. 너 때문이야. 고마워. 아니, 미워. 그녀의 혼란. 나도 마찬가지였다. 반격이 왔다. 박 팀장의 변호사, 유명 로펌. 그들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해킹, 법정 공방. 언론이 몰려들었다. 복수자 vs 피해자 제목들이 나왔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또는 악마로 봤다. SNS에서 논쟁. 김민준은 정의로운가 아니면 파괴자인가? 나는 쇄도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증거 조작해. 내 도박 기록 지워. 그는 거부했다. 그건 내 선택이야. 진실로가. 나는 혼자 싸웠다. 법정에서 박 팀장의 증언, 김민준은 나를 증오해. 하지만 그는 먼저 범죄자다. 배심원들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증언했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14만 5천 달러는 그의 죄예요. 판결, 무죄. 하지만 양측 패배. 박 팀장은 10년형, 나는 평생의 상처. 어머니가 퇴원했다. 수연이 돌아왔다. 오빠, 이제 끝났어. 아니, 끝나지 않았다. 법정 문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박준호의 최후 카드가 드러났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민준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내 아버지. 그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사고 내가 일으켰어. 내가 회사에 들어올 때 내 이력서를 봤지? 복수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시작했어. 충격. 내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 편지 속 증거, 박 팀장의 과거 기록. 그는 당시 운전 중이었다. 음주, 뺑소니. 왜? 그는 내 아버지를 경쟁자로 봤다. 사업 실패의 원인. 나는 무너졌다. 이 복수는 순환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나의 복수. 하지만 이제 누구의 죄? 나는 감옥을 찾았다. 철창 너머 박 팀장의 얼굴은 초췌했다. 왜 아버지를? 그는 웃었다. 내 아버지가 날 망쳤어. 그의 제보로 내 첫 사업이 무너졌지. 우연히 마주친 그날 나는 실수했어. 실수. 14만 5천 달러처럼.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괴물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나도 피해자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클라이맥스. 나는 선택했다. 논쟁적 결정. USB의 마지막 파일, 아버지 사고 영상. 나는 그것을 삭제했다. 이걸로 끝내요. 당신도, 나도. 왜? 정의가 아니라 용서? 아니, 생존. 그 영상이 나오면 내 삶도 끝. 어머니의 고통, 지은의 미래. 나는 포기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 밖으로 나온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에서. 수연과 재회.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그녀의 배신, 내 배신. 우리는 친구로 남았다. 지은이 찾아왔다. 아저씨, 아빠가 편지 썼어요. 당신 덕에 반성했대요.
그녀의 미소.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남아. 결말, 비극적 해피엔드. 박 팀장은 감옥에서 풀려날 나를 기다린다.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린다. 하지만 뉴스, 김민준, 과거 비리 재조사 누가? 그의 잔당. 순환은 계속된다. 독자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당신의 판단에 맡긴다.